네, 고영환 국가안전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북한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탈북이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북 과정을 생각보다 좀 자세히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는 것 이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탈북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언론 매체들이 이번 13명 중국에서 탈출한 종업원들의 예. 탈북을 도와줬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팩트입니다. 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납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겠죠. 부정적인 측면은 예.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나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라 이름을 밝히는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 그 나라와 우리나라, 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미래의 탈북자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예. 어떤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위부가 그 사람들이 탈북 루트를 딱 만들어서 추적을 해놓고 그렇겠네요. 해당 대책을 꼭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는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비인도주의적인 보도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예.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어떤 식의 보도를 해줘야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다시 나올 탈북자들이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A 나라에 예. 동남아의 A 나라의 B기관에 찾아갔다. 이런 객관적인 보도라면 외교적 문제도 안 생기고 예. 북한도 추적이 어렵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국가적 견지라기보다도 어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리고 국익적 견지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탈북할 사람들의 경로를 막아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게 되군요. 자, 요즘 보니까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뭐 외교관이 돈을 현금을 들고 탈출했다. 또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탈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의 높은 레벨까지 탈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급수도 예. 중앙부처 과장에서 부국장, 국장, 차관보, 차관 정도까지 올라가.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차관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차관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해외 출장을 만들어서 해외 나와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니까 예.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런 탈북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급수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보도가 안 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외교관도 많고 주재관도 있고 출장원들도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 SLBM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SLBM이 지금 중국 것을 따다 베꼈다. 예.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일부러 준 겁니까? 앞으로는 어떤 식이 될 것 같습니까? 무기가 생긴 모양이나 거의 어떤 동작 원리가 중국과하고 주랑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같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예. 북중 간에 보이지 않는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중국에 많은 북한 첩보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자료를 빼나갔을 가능성과 해킹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 것이 아니라 북한 정보원들이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료를 해킹하거나 직접 받아냈거나 해킹하거나 중국이 줬을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그렇군요. 예. 그 어떤 특정 NK 지식연대라는 곳에서 얘기하기를 러시아의 핵잠에 있는 그 도면을 다 해킹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신빙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금 거의 3, 4위 수준의 해킹 부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네. 지금 3,000톤급의 잠수함을 중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디젤 엔진인지 핵 엔진인지 그거는 아직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뭐 있을 것도 같은데 핵잠수함을 언제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실전 배치할 수 있다.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가능한 겁니까? 북한이 지금 국가의 모든 머리 좋은 재원, 예. 물적 자원을 핵과 미사일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냐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예.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 같은 거 예. 일반 경제는 관심이 없고 핵과 미사일의 전력 투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2, 3년, 3, 4년 이런 정도의 시간 문제일 따름이지 북한이 중잠수함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3기 내지 4기를 장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아니면 디젤 중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예. 그렇군요. 사드에 대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를 막으면 보시기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는 되는 겁니까? 사드가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된다면? 사드는 우리 주권하고 우리 국민이 생사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방어 미사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대책이 그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것을 배치한다 안 한다 어떤 나라의 어떤 눈치를 본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예. 생사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전정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